그래서 나눠드린 교재는 이제 수학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업 처음에 시작할 때도 학원 교재고요. 그냥 별게 아니고 여기 고1 수학 너희들이 공부하는 범위, 분당지역 기출문제 모아놓은 책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막 그렇게 어려운 교재는 아니니까 요거 고쟁이에 있는 스텝 어서 오세요. 스텝 2 정도만 무리 없이 뭐 해결돼도 아마 혼자서 다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일 겁니다. 간혹 가다가 어려운 문제가 하나씩 껴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푸시면 되고요. 알겠죠? 일단 오늘부터 숙제로 나갈 거야. 복습용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저씨도 한 권 가져가. 요거 수학. 응? 왜? 어디가? 하루 빠져? 화요일로 맞을 것 같아. 어? 화요일로 맞을 것 같아. 화요일만? 1분 좋지. 22일 화요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 수학통 교재는 오늘부터 그 숙제로 나갈 거니까 잘 챙겨 가시고 알았죠? 일단 고쟁이 마무리합니다. 숙제 잘 해왔나 해오긴? 하연아? 새로운 숙제는 해왔어? 새로운 숙제는 해왔는데 네. 모르는 것이 어디냐면 스텝 3 마무리할 게 있어. 46페이지지. 맞아?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특히나 요 단원 여기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파트가 이제 애들이 보통 어려워하는 파트니까 잘 니들이 어려운 문제들 챙겨가시길 바라고. 근데 보시면 한 번만 감을 니들이 잡으면 다 문제가 거기서 돌고 돕니다. 46쪽 잘 풀어왔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돼? 156번 잘 풀었어 너네들? 156번? 시작합니다. 156번부터 최고차 항계수가 음수인 3차식 px다 라고 했어. px가 현재 최고차 항계수가 음수인 3차 다항식이다 라고 알려줬는데 문제에서 가조건 보니까 p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면 나머지 정리 때문에 p2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그냥 함수값 힌트 하나 주는 거고요. 시작했어 얘들아? 나전건 보니까 px를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a 세제곱인 실수를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pa가 a 세제곱이다 라고 예전에 나머지 정리로 썼을 때 이거를 만족하는 어서 오세요. 아저씨 이거 하나 가져가. 이거 하나 가져가. 네 거야 네 거. 교재. 알았어. 알았으니까 사정이 있었겠지. 빨리 앉아서 책을 펴. 설명할 필요 없으니까. 다시 하던 얘기 계속할게. PA가 A 세제곱이다 라는 걸 만족하는 실수 A가 누구랑 누구뿐이래? 마이너스 1하고 3뿐이래. 얘가 마이너스 1하고 3뿐이다 라는 거야. 뿐. 이 문제는 이 뿐이다 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글자입니다.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는 뿐이야. 뿐. 옛날에 그 트로트 노래 중에 뿐이고라는 노래 있었습니다. 돈 없어도 그대뿐이고 모르니? 돈 많아도 당신뿐이고 돈 없어도 당신뿐이고 돈 많아도 당신뿐이다. 옛날 노래야? 아닐걸? 그나마 좀 최근 트로트일걸? 여튼 이 뿐이다 라는 말인데 결론적으로 니들이 이거 구조 자체가 뭔가 이거 이쪽으로 넘겨주면 A에다 숫자를 대입했을 때 0 된다 라는 거 구조니까 그 인수정리 이용해서 다항식 작성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즉 마치 무슨 상황이냐면 px-x 세제곱 이퀄 0이라는 x에 관한 방정식 3차 방정식이지. 이 3차 방정식에 근이 마이너스 1과 3뿐이다 라고 주는 것만 마찬가지야. 그지? 3차 방정식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문제에서 px가 최고차항에서 음수라고 줬으니까 거기서 x 세제곱 빼봤자 여전히 3차식이지. 그래 안 그래? 즉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1과 3뿐이거든? 그럼 3차 방정식의 근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식을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거고 인수 정리에 의해서 얘가 반드시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있고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갖고 있고 나머지 하나의 인수만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 맞지? 이해가 갑니까? 물론 최고치 항계수도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뭔 소린지 알았어?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 지금 1차 인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얘들아 1차 인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제 3차식이니까 3차식이 되려면 1차 인수가 3개인데 얘 뿐이다 라고 줬기 때문에 여기서 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 아닌 뭐 또 다른 0을 만드는 1차 인수가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 안 그래?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얘가 결국 여기 있는 1차 인수가 이 녀석 또는 이 녀석이랑 겹친다는 소리 아닐까? 그래 안 그래? 즉 얘네들 뿐이라는 말은 요거 둘 중에 하나가 중근으로 잡히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무슨 소린지 알겠냐? 되나 안 되나? 즉 얘가 겹치거나 둘 중 하나니까 결론적으로 px 마이너스 x 세제곱이란 녀석이 최고차 항계수에 x 플러스 1이 겹쳐서 제곱 x 마이너스 3이 됐거나 아니면 최고차 항계수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제곱으로 겹치거나 둘 중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나?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얘가 지금 완전 제곱식을 인수로 가져서 중근이 겹치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설정했으면 얘가 x 세제곱이거나 얘가 x 세제곱 이렇게 더해지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px를 케이스를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됩니까? 문제에서 알려준 게 p2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힌트도 추가로 알려줬으니까 얘만 집어넣어서 a값 결정해 주시면 되겠지. 맞아 아니야? 여기서 p의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다를 집어넣으시면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얼마야? a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8이 현재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결론이니까 요거 9a가 9 나오면서 a 값이 1 나오지. 맞아? 근데 문제에서 px의 최고차 함수 뭐라 그랬어? 음수다 라고 줬으니까 요거는 탈락이고요. 그지? 그럼 두 번째 케이스가 맞겠지? 여기다가 p2가 마이너스 1이다 집어넣으면 a 곱하기 3 곱하기 얼마야?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그 다음에 더하기 8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결론이야. 그지? 그럼 3a가 마이너스 9니까 a 값이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나시겠네요. 됩니까? 이해가? 그럼 최고차 함수 음수니까 얘가 맞는 상황이고 문제에서 원했던 px는 어떻게 쓰면 돼? 뭐 구하는 거야? p의 1값 구하는 거니까 px 결정해주면 최고차 함수 마이너스 3이고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3에 제곱 더하기 x 세제곱이고요. p 1값 구해주면 마이너스 3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더하기 1이다 라고 쓰면은 얼마야? 마이너스 24에 1 더하면 답은 23이다 라고 나타나는 것 같아. 마이너스 23 그지? 여기서 지금 중근을 갖는다 라는 논리 좀 이해가 가시나? 무슨 말인지? 얘뿐이다 라고 줬기 때문에 나머지 1차 인수가 얘네들이랑 겹칠 수밖에 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되나? 얘랑 이제 비슷한 까닭의 문제가 159번 맞아 얘들아? 159번? 얘랑 비슷한 까닭의 문제야. 그지? 얘는 잘 풀었냐? 얘들아 얘는 잘 풀었을 것 같은데 얘는 뻔하지? 얘는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여전히 중근 가지려면 가족관에서 주어져 있는 x 이퀄 제로가 현재 여전히 중근으로 주어진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안 된 친구 없으면은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 구체적으로 풀지 않고. 그래서 나조건에 등장하고 있는 식이 동일한 구조니까 px-2배 qx 이퀄 0이 중근을 갖는데 위에 여기다가 0 집어넣은 게 0이다 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그냥 그 중근이 0이야. 그지? 근데 최고차 함수까지 이 문제에서는 줬기 때문에 그냥 요 녀석을 x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확정 지어놓고 문제 풀이를 시작하시면 되겠죠. 이거 이해가 가냐? 무슨 말인지? 그래서 qx의 최고차 함수를 알려줬기 때문에 이 문제는 qx를 x 플러스 k 뭐 이런 구조로 세팅한 상태에서 px와 qx를 마지막 조건 이용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죠? 어렵지 않은 문제인 것 같고요. 다음 157번 잘 풀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어? 아하 아니야. 이거 뭐지? 응 아니야. 뭐 노래 있지 않냐? 어? 어디? 어? 누가 불렀던 것 같아. 응 아니야 아니야. 졸라 초딩들이 부르는 노래 아니에요? 이렇게 손이 아픈 문제를 물어보다니. 다항식 px를 x 플러스 1로 나왔을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대입 규칙성을 찾는 문제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다항식을 인수 단위로 작성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겠습니다. 뭔가 규칙성을 찾아야 되는데 분수식은 빡치니까 양변에 곱해주고 싶다 하면 그지? 그럼 p1이 2배 p 2란 결론이고 얘도 이렇게 x자로 곱해주고 싶어? 그지? 그럼 2배 p 2가 3배 p 3이다 라는 거고 이것도 이렇게 x자로 곱해주면 3배 p 3이 4p 4랑 똑같고 얘도 4 이쪽으로 곱해주면 4p 4가 7이랑 똑같다는 결론이야. 이해가 갑니까? 그럼 이거 규칙성대로 좀 봐주려면 여기 앞에 1이 이렇게 곱해져 있다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리 1p1, 2p2, 2p2, 3p3, 3p3, 4p4, 4p4, 7 다 똑같아. 그 상황을 지금 정리해보면 1 곱하기 p1 얘가 2 곱하기 p 2랑 똑같고 얘가 3 곱하기 p 3이랑 똑같고 얘가 4 곱하기 p 4랑도 똑같고 그 값이 7이다 라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으면 좀 보이나? 그럼 7을 전부 다 이쪽으로 다 넘겼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결론적으로 무슨 식을 얻어낼 수 있는 거야? xp x-7이라는 식에다가 1, 2, 3, 4 집어넣었을 때 0이다 라는 식을 알고 있는 거니까 여전히 인수정리에 의해서 최고차항 계수에 x-1, x-2, x-3, x-4를 인수로 갖더라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나? 동일한 대입 규칙성을 찾아서 인수정리로 인수단위로 식 세워주자라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A를 우아하게 잘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전히 항등식은 직접 쭈르륵 전개해서 푸는 게 아니라
지금 px가 미지의 다항식인데 얘 정체를 모르니까 얘를 지워주고 싶잖아. 그지? 여전히 수치 대입의 마인드고 앞에 x가 곱해져 있으니까 x에 뭐 하나 정도 대입해 볼 생각하면 좋을까? 아니지, 왜 1을 대입해? 그치, 0을 대입해야지. 무슨 소리야. 1 대입하면 당연히 0이겠지. 1 그렇게 세팅해놨잖아 지금. 0을 대입할 생각해야 돼? x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지? 그럼 0 대입하면 여기가 지워지도록 애초에 세팅을 한 거고, 마이너스 7이 0 대입했더니 얼마야? 마이너스는 어차피 짝수계니까 4팩토리얼 되면서 24. a가 되는 거 맞아? 그지?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24분의 7이다 라고 이렇게 결정이 된 상황인 것 같아. 되십니까? 따라서 구하고 싶었던 다항식 px는 마이너스 px를 구할 필요가 없구나. 굳이 구할 필요가 없고요. 구하고 싶은 게 뭐야 현재? p의 마이너스 1이지.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그래서 구하고 싶은 건 p의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다항식에다가 여전히 px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지. x에다가. 그지? 이 값만 얻어내면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라는 녀석이 a 값은 내가 마이너스 24분의 마이너스 7인 거 얻어냈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라서 마이너스 다 사라지고 5팩토리얼이야? 그지? 그래서 곱하기 100 20이 되겠습니다. 되십니까? 그래서 요거 지워지면서 5고 마이너스 35고 넘어가면 28이니까 p 마이너스 1은 28이다라는 결론입니다. 됩니까? 안 어려워요? 맞잖아. 동의하지 않습니까? 네. 동의하잖아. 빨리 동의해. 너무 강압적이에요. 오늘 158번 잘 풀었어? 응? 158번인데 호흡이 좀 길 수 있고 케이스 분류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니들이 모순점이 있는 그 포인트를 잘 찾아내야 되거든.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를 한번 살펴봅니다. 3차 다항식 px고 1차 다항식 qx라고 이 문제는 고맙게도 차수를 줬어. 그지? 이때 가족권 보니까 px 곱하기 q x를 곱한 다항식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는다 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지? 그럼 생각해보면 px 곱하기 qx는 반드시 몇 차식이야? px 곱하기 qx는 반드시 몇 차식이야? 4차식이지. 맞아 아니야? 일단 얘가 3차식이고 얘가 1차식이니까 둘이 곱하면 4차식이라서 얘를 인수로 가지면 뭐 또 다른 1차 인수 하나만 더 결정해 주면은 둘이 곱한 식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 봤을 때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다항식이니까 얘가 지금 qx에서 튀어나오진 않았겠지. 여전히 인수의 출처 찾는 느낌이거든. 그럼 얘가 누구에서 튀어나온 식이었겠냐? px에서 튀어나온 식이었겠지. 즉 얘는 반드시 p의 인수야. 확정이 된 거야? 괜찮나? 근데 오른쪽에 붙어있는 x-1은 상황이 좀 다르죠? 얘는 지금 p에서 튀어나왔는지 q에서 튀어나왔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없잖아. 얘는 지금 누구의 인수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더라 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알 수 없으니까 수학에서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면 뭐 분류해서 푸는 거야? 케이스 분류해서 푸는 겁니다. 이 녀석이 p의 인수인 경우 q의 인수인 경우로 내가 케이스를 분류해서 풀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뭔지 모르니까. 알겠습니까? 얘는 100%에 얘는 100%가 아니잖아. 나조건에 항등식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13 마이너스 p x라는 녀석이 qx의 전체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주어진 게 q0가 0보다 작다라는 힌트도 주어졌거든. 이때 p2 더하기 q8을 구해줘 라고 했으니까 px, qx를 결정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나조건에서 일단 우리가 미지의 다항식이니까 차수 정보, 최고차항 개수 정보를 째렸을 때 얘들아 px의 최고차항 개수 정보를 알 수 있거든? 왜? qx를 제곱했기 때문에 얘가 2차식이면서 완전 제곱식이야. 그지? 근데 3차식에서 지금 3차식에서 px를 빼는 식인데 2차 다항식이 나오려면 px가 최소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즉 최고차항 개수가 1짜리인 3차식이다 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지. 맞아 아니야? 그럼 내가 여기까지 정보를 째렸을 때 지금 아까 케이스 분류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지금 x-1이 qx가 갖고 있는 인수였을 경우로 한번 따져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px란 녀석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에다가 또 다른 1차 인수 갖고 있고 그 다음 q x란 녀석은 어차피 1차식이니까 최고차항 개수만 결정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k 곱하기 x-1인 케이스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x-1이란 출처 불분명한 인수가 q 거였을 때로 가정하는 거야. 괜찮냐? 그럼 이제 px의 나머지 식을 결정할 때 최고차항 개수 1인 건 알고 있으니까 x-알파라고 나머지 인수 하나만 좀 이렇게 가정해서 써주면 되겠죠. 맞아 아니야? 그럼 이렇게 세팅된 상태에서 여전히 우리가 이 항등식을
풀어. 해쳐줘야 되는데 항등식의 가장 기본 원칙은 수치 대입하는 마인드다 라는 말씀 드렸어? 그지? 그럼 QX가 지금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으니까 X자리에 뭐 집어넣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돼? 1 집어넣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돼. 그래서 주어진 항등식의 X자리에 1을 집어넣었다 라고 생각하시면요. 1 집어넣으면 얼마야? 여기가 3 더하기 1이니까 4 마이너스 P 1이 현재 0이다라는 결론이야? 그지? 애초에 Q1이 0이 되도록 세팅해서 집어넣은 거야? 맞습니까? 그럼 P1이 4라는 결론이니까 이거 이용해서 알파 값 결정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 안 그래? 이해가 가지 무슨 말인지? P1이 4다 라는 결론이니까 여기 PX에 1 집어넣으면 얼마냐? 여기 3 날라가고 1 마이너스 알파가 4라는 결론이고 알파 값이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 되십니까? 이해가지? 그럼 PX가 지금 결정이 됐으니까 우리가 PX가 결정된 상태에서 이 항등식을 다시 한번 째려보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13 빼기 PX인데 PX가 결정됐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에다가 X 마이너스 알파니까 X 더하기 3이다 라고 결정하고 이 녀석이 Q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지금 Q의 제곱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녀석에서 이 녀석을 직접 이제 전개한 다음에 빼준다 라는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게 좀 귀찮기 때문에 항상 다항식은 전체를 다 전개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알아낸다 라는 관점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QX의 제곱이 내가 QX를 이렇게 지금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최고차 함계수만 얻어내면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거 제곱하면 우리가 K제곱에 X-1에 제곱이 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사실 얘의 2차 함계수만 얻어내면 되잖아. 최고차 함계수. 맞아 아니야? 여기서 2차 함계수만 얻어낸다라는 관점으로 가시면 이렇게 둘이 만나서 2차항 만들어지고 이렇게 둘이 만나서 2차항 만들어지지. 그래 안 그래? 여기서 2차항 안 생기잖아. 맞아 아니야? 그럼 이렇게 곱해주면 플러스 3이고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거 2차 함계수가 우연히 얼마 나왔어? 0 나왔지. 2차 함계수가 0이야? 근데 2차 함계수가 존재해야 돼. 얘가 지금 2차식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뭐가 발생해? 모순이 발생하면서 이거 안 되더라 라는 겁니다. 되나요? 말이 안 되는 식이야. 2차식에 완전 제곱식 나와야 되는데 2차항이 없으니까.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워도 되지? 아까 이거? 그럼 얘가 아니었다는 소리니까 두 번째 케이스. 사실 이 문제는 좀 허무한데 그럼 이 인수가 Q께 아니었다는 소리야. 그지? 그럼 누구 거였다는 소리야? 이 인수가? PX 거였다는 소리입니다. 그지? 그럼 허무하게도 PX가 그냥 얘네 둘 곱하면 완성이 돼버리지. 그래서 PX가 결정돼. 두 번째 케이스에서. 오히려 쉬운 케이스야. 그냥 PX가 결정돼 버리는 케이스입니다. X제곱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3에 X 마이너스 1이고 QX에 대한 힌트는 하나도 없어. 이 케이스에선. 그지? 그럼 의지할 수 있는 건 이 항등식밖에 없으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13에 빼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에다가 X 마이너스 1 한 개 현재 QX의 완전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식을 알고 있는 거로. 이해하나 무슨 말인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어차피 QX는 1차 다항식이니까 1차 다항식은 몇 X 플러스 몇 이런 구조니까 최고차 함계수랑 상수항 두 개만 얻어내면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여전히 얘를 직접 전개를 해도 돼. 이 문제에선 이 정도쯤은 바로 전개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마 2차식의 완전제곱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전히 수치 대입하는 마인드로 간다 라고 생각하면 상수항 얻어내기 위해서 X자리에 0 한번 집어넣어 볼게. 그래도 돼? 그럼 0 집어넣으면 요 녀석의 상수항 그냥 요 녀석의 상수항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13 더하기 3이니까 얘가 16이야. 얘가 Q0고 Q0의 제곱이 되겠죠. 얘가 Q0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괜찮나? 그 다음 여전히 2차 함계수 정도 한번 살펴보시면 얘네 둘이 만나고 얘네 둘이 만나시면 2차항이 누구냐?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3이니까 현재 2차항 계수가 앞에 마이너스 있었고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거 맞지? 맞습니까? 그럼 4x의 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다항식 나타나겠네. 왼쪽에 있는 식이. 맞습니까? 그럼 현재 내가 알고 싶은 요 qx란 녀석이 어떤 녀석의 제곱인지 얻어내시면 되는데 2차 함계수가 4x제곱 나오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2x로 시작하는 1차 다항식 나와야 되고요. 그지? 다음 q0의 제곱이 지금 16 나오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돼? 맞아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q0가 0보다 작다라고 줬지? 맞아 아니야?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4 중에 얘 마이너스 4로 결정되는 것 같아서 지금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 여전히 여기서 수치 대입 이용해서 또 힌트를 하나 얻어내시면 되는데 x-1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x자리에 1 같은 것도 한 번쯤 집어넣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얘 싹 다 지워지면서 1 집어넣었더니 아까 얼마였어? 4 나오잖아. 맞아? 4 나오는 거 맞지? q1의 제곱이 현재 4가 나와야 돼? 맞습니까? 그럼 플러스 2x였겠냐? 마이너스 2x였겠냐? 1 집어넣었을 때 제곱하면 4 나오려면 플러스 2x였겠지. 그래서 qx가 2x에 마이너스 4다라고 이렇게 결정이 되시는 상황입니다.
되십니까? 아니 선생님 전 이거 집어넣는 게 더 피곤합니다. 오히려 머리 아프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 문제는 지금 제곱을 했기 때문에 부호 같은 거 결정하려면 좀 여러 개를 집어넣어야 해서 좀 피곤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그냥 이런 문제는 좀 귀찮다 싶으면은 식을 직접 전개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선택이다 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깔끔할 수도 있어. 알겠나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전개를 해서 완전 제곱식이 누군지를 얻어내더라도 상수항의 부호가 음수다라는 걸 째려가지고 요식이다라는 걸 결정은 해줘야 돼. 알겠나요? 그럼 구하고 싶었던 건 지금 뭐야? P3 아니지? P2 더하기 Q8이야? 얘 둘이 더해주는 거고요. P2 값은 저기다 이제 확정된 PX에 집어넣으면 되니까 얼마냐? 2, 2, 4, 2, 3은 6 더하기 3 곱하기 1이 되고요. Q8은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8이 16 빼기 4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럼 얘는 7 빼기 6이니까 그냥 1이 되시고 얘는 12가 되시고 얘랑 얘를 더해주시면 답은 13이다 라고 나타나는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조금 호흡이 긴데 이런 거를 이제 깔끔하게 잘 푸셔야 되고 특히 이 케이스 첫 번째가 안 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넘어가야 돼. 알겠습니까? 그냥 우당탕탕 왠지 이거 그냥 다 몰아주고 싶은데 해가지고 답이 나왔네? 넘어가야지 하고 푸시면 안 된다고요. 주먹국으로. 알겠나요? 꼼꼼히 확인하면서 넘어가야 돼. 실전에서 이제 반대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으니까. 난 159번 아까 보고 넘어갔었고요. 160원 잘 풀었어 너네? 이런 걸 이제 우아하게 잘 풀어야 돼. 다항식 fx에 대해서. f의 x 플러스 1이니? 다음 더하기 x 4제곱 f의 x 제곱분의 1이라는 식이 4차 다항식 5x의 4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냐?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여기 성립할 때 f1의 값을 구해줘 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구하고 싶은 것도 잘 봐야 되는데 f1이 얼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친구들아 한번 볼게. 풀어서 맞춘 친구들도 우아하게 잘 풀었나 확인합니다. 다시 문제를 봤을 때 얘가 지금 다항식이기 때문에 왼쪽에 놓여있는 f의 x 플러스 1은 100% 얘도 다항식 맞지? x 대신 x 플러스 1 집어넣어서 전개해봤자 모든 다항식이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서 제일 짜증나는 포인트는 이 f의 x제곱분의 1이라는 얘란 말이야. 그지? 다항식에다가 x제곱분의 1을 집어넣는 순간 뭐가 튀어나올 위험성이 생겨? 유리식이 튀어나올 위험성이 생기지. 분수식. 그래 안 그래? 분모의 식이 남아있으면 다항식이라고 부를 수 없잖아. 근데 거기다가 x 4제곱을 곱했더니 오른쪽에 있는 식의 결과는 지금 뭐가 됐어 여전히? 다항식이 됐지. 맞아 아니야? 그럼 거꾸로 얘를 넘겨가지고 다항식 빼기 다항식은 항상 다항식이니까 이 빨간색으로 박스 친 이 식도 다항식이 나온다 라는 결론이야. 되십니까? 그럼 빨간색으로 박스 친 이 식이 다항식이 나오려면 이 녀석 때문에 등장할 수 있는 분수식이 등장하면 안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뭔 소린지 알았어? 그럼 조금만 생각해봐도 fx가 몇 차식 이하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 2차식 이하일 것 같냐? 그러니까 f가 3차식 이상의 상만 들어와도 fx가 예를 들어 ax에 세제곱 뭐 이런 것만 하나라도 끼어 들어있어도 제곱분의 1 집어넣으면 x 6제곱분의 a 뭐 이런 식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다가 x 4제곱 곱해봤자 분수식이 싹 다 사라지진 않지. 그래 안 그래? 3차 이상이 들어오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기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f가 2차 이하의 다항식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되십니까? 뭔 소리인지 알았어? 여전히 미지의 다항식은 차수 정보부터 생각하는 거야. 따라서 fx를 일반화 시켰으면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아요 아니요? 물론 이제 최고차항계수 a가 0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는 거야. 2차 이하의 식이니까. 되나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서 얘들아 구하고 싶은 거 잘 봐. f1을 구해줘 라고 했거든? a, b, c 계수를 내가 각각 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f1만 결정하면 되지. 맞아 아니야? f1이 의미하는 건 모든 계수의 뭐야? 합이잖아. 일단 구하고 싶은 게 계수의 합이구나 라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 알겠나요? 그럼 일단 요 식을 구체적으로 한번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일단 앞에 있었던 f에 x 플러스 1을 있었던 상태에서 x 4제곱의 안쪽에 곱해져 있는 게 여기 자리에 x 제곱분의 1이 집어넣어진 거야. 그지? 그럼 뭐야? x의 4제곱분의 a 더하기 x 제곱분의 b 더하기 c가 그대로 들어오겠지. 맞습니까? 그럼 x 4제곱 다 분배해주면 f의 x 플러스 1 더하기 a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의 4제곱 이런 구조로 지금 펼쳐지는 거 맞지? 맞아 아니야? 그럼 요 녀석이 현재 내가 5x의 4제곱 마이너스 x제곱으로 시작하는 요런 4차 다항식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얘들아 얘는 해봤자 2차식에 1차식 합성한 거라서 얘도 여전히 2차식 나오는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얘 2차식이야. 그럼 지금 결과가 4차식 나왔는데 4차항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여기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즉 이 녀석의 최초 상수항이었던 녀석이 이 식을 타고 나오면 이제 4차항 계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녀석의 최고차항을 비교하면 C 값이 얼마다라는 거 바로 얻어낼 수 있어? 5다라는 거 바로 얻어낼 수 있지. 이해가 무슨 말인지?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럼 C 값이 5인 거 얻어냈어. 그럼 구하고 싶은 게 현재 A 더하기 B 더하기 5가 된 거거든? 봐봐. 구하고 싶은 게 A, B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더해진 값만 얻어주고 싶은 거야. 그럼 여전히 내가 특정 항만 차수를 비교한다 라고 했을 때 요 녀석의 2차 항계수는 현재 누구야? BX제곱이잖아. 그지? 그럼 이거 전개하기가 싫잖아. 이거 하기가 싫으니까 지금 이 짓거리를 하는 거야. fx 플러스 1도 여전히 2차식이지. 그래 안 그래? 여기다가 x 대신 x 플러스 1 집어넣어봤자 최고차 항계수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뀔 거 아니야. 얘도 ax의 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다항식 되시겠습니다. 그럼 요거의 2차식이랑 요거의 2차항이 만나가지고 이 녀석의 2차 항계수는 얼마를 만들어내겠냐? 마이너스 1을 만들어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라서 a 플러스 b가 얼마란 결론이야? 마이너스 1이란 결론. 되나 안 되나? a, b가 각각 얻어낼 필요 없어? 없어? 없으니까 구하고 싶은 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답 얼마야? 4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됩니까? 이해가? 구하고 싶은 거에 항상 집중하자라는 거야. 되나요 안 되나요? 이 문제에서 지금 C가 5로 결정될 수밖에 없고 나머지 A 플러스 B를 결정하실 때도 차수 비교하고 최고차 항계수 특정 항만 여전히 조지는 마인드 필요하다라는 거야. 항등식에서 항상 전체를 전개해서 노가다해서 깔끔하게 식을 다 전개해서 풀어야지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갖지 말자라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어요?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까? 네. 얘들아 숙제로 나간 문제 본인이 내가 그때 한 번씩 보니까 본인이 풀어서 맞춘 문제는 애들이 학원에서 나는 쉬는 타임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던데 본인이 풀어 정답 맞춘 문제도 설명을 들어야 돼. 효율적으로 풀었나 항상 점검하고 넘어갑니다. 제발.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닐 거 아니야. 답 나왔다고 장땡이 아니고. 161번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케이스 노가다가 극심한 문제입니다. 노가다가 극심하니까 좀 얘는 피지컬이다 라고 생각하고 좀 버텨주셔야 돼. 전형적인 피지컬 문제고요.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2차 다항식 px에 대해서 가조건 보니까 p1 곱하기 p2가 0이야. 그 다음 나조건 보니까 px 곱하기 px 마이너스 6이 현재 x에 x-3으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얘네들을 인수로 갖는다 라고 주는 거야. 가능한 모든 다항식 px의 합을 qx라고 했을 때 qx를 x-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 해석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 가조건 봤을 때 p1 곱하기 p2가 0이니까 얻어낼 수 있는 사실은 p1이 0이거나 또는 p2가 0이다 라는 요 사실관계. 그지? 다시 이러거나 여기서 이미 케이스가 몇 가지로 갈라진 거야? 두 가지로 갈라진 겁니다. 그지? 밑에를 보니까 일단 요거 곱하기 요거라는 식이 x와 x-3을 인수로 갖는다 라고 줬으니까 일단 x를 인수로 가지려면 양변에 0을 대입했을 때 0이 떨어져야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다 0 대입했을 때 p0 곱하기 p0 빼기 6이 0이 나오시려면 p0이라는 값이 0 또는 6이다 라는 결론 얻을 수 있는 거 맞아? 그래 안 그래? 즉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은 p0이라는 값이 0이 되거나 또는 6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됩니까? 그럼 여기서 또 케이스 두 가지로 갈리지. 그 다음에 이 마찬가지로 x-3 앱 입장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3 대입해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 맞아? 그지? 즉 p3이라는 값도 똑같이 0이 되거나 6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나 안 되나? 즉 p0이 0 되는 케이스, 6 되는 케이스 둘로 갈리고 p3이 0 되는 케이스, 6 되는 케이스 둘로 갈린다 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케이스 두 가지, 여기서 두 가지, 여기서 두 가지니까 총 케이스가 몇 가지 나와? 8가지나 나올 것이다 라는 거야. 그 8가지를 조사해서 푸는 피지컬 문제 되시겠습니다. 되나요? 왜? 견뎌. 이런 문제도 나와. 실제로 그리고 얘들아 이런 피지컬 문제를 푸는 요령은 이런 문제를 푸는 연습을 평소에 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서는 이런 게 나오면 보통 이제 거의 마지막쯤에 문제가 나오겠지.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나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애초에 시간 잡아먹게끔 설계된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푸는 요령은 얘들아 앞에 이런 문제가 뭐 예를 들어 22번 같은 데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1번부터 21번을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훈련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 이거 풀 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풀 줄 시간만 무한히 주면 이거 누구나 풀 줄 아는 문제야. 근데 왜 풀지 못했지? 그래서 얘를 케이스를 크게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얘가 뭔가 얘네들이랑 성질이 다른 조건인 것 같으니까 P1이 0인 케이스를 먼저 줘볼게. 그래도 돼? 요거인 케이스에 대해서 4가지 케이스가 나오겠지. 맞아? 즉 P0 값이 얼마냐, P3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케이스가 4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 되십니까?
근데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또는 6. 얘가 가질 수 있는 값도 0 또는 6이니까 얘가 0, 0인 케이스, 0, 6인 케이스, 6, 0인 케이스, 6, 6인 케이스로 네 가지로 나눠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됩니까? 이해가?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사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 바로 느껴지나? px가 지금 몇 차 다항식이라 라고 알려줬어. 2차 다항식이다 라고 알려줬지. 봐봐. 첫 번째 케이스에선 p1도 0이고 p0도 0이고 p3도 0이야. 0이 되는 값이 3개나 등장하면 px가 최소 몇 차 다항식이어야 돼? 3차 다항식이어야 되니까 얘는 볼 필요가 없는 케이스다 라는 거야. 다행이야. 첫 번째는 나가리야. 그지? 그럼 두 번째를 보니까 이번엔 얘가 0 되고 얘가 0 된다 라는 걸 알게 된 거니까 px의 인수를 둘을 결정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래서 px란 녀석을 최고차항 계수에 x를 인수로 갖고 있고 x-1도 인수로 갖고 있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0 집어넣었을 때 0이고 1 집어넣었을 때 0이니까. 되십니까? 그럼 여기서 결정되지 않은 최고차항 계수는 누구 가지고 결정하면 되겠냐? p3이 6이다 가지고 결정하면 돼. 그럼 3 집어넣었을 때 6 나오려면 3 곱하기 2가 이미 6이니까 여기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야? 1이란 결론이야. 이하가 이렇게 px를 지금 첫 번째 px 하고 찾은 거야. 얘들아, 이 가능한 모든 px를 다 찾으셔야 됩니다. 찾은 거야,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로 찾으면 돼. 얘 0이고 얘 0이니까 px 라는 녀석이 인수 두 개 결정되는 거지. 최고차항 계수에 누구야? x-1에 x-3이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되십니까? 그럼 여전히 결정되지 않은 거는 요 녀석 가지고 결정하면 되고 p0이 6 나오려면 상수항이 6이니까 얘 상수항은 3이라서 요거 최고차항 계수가 2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됩니까? 그럼 두 번째 px 찾았어. 되시나요? 마지막 걸 좀 우아하게 잘 풀어야 되는데 얘들아, 마지막 거는 지금 아까 우리가 얘네들을 풀 때는 0 되는 값이 그 두 개가 주어졌으니까 얘네들 가지고 인수정리 이용해서 식을 세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마지막 케이스는 p1이 0이다 이거 하나만 알고 있고 얘네 둘이 나머지가 6으로 동일하다 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네 둘을 기준으로 식을 세우는 게 편안할 것이다 라는 생각해야 돼. 괜찮나? 그래서 이때는 px를 어떻게 세워주면 되겠냐? 내가 이렇게 쓰면 이해가 될까? 최고차항 계수 곱하기 x에 x-3에다가 더하기 6이 됐다 라고 쓰면 이해가 되겠어? 0, p0도 6이고 p3도 6이니까 뭔 소린지 알겠죠? 그럼 얘는 거꾸로 누구 가지고 이제 최고차항 결정하면 되겠냐? p1이 0이다 가지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2 네모가 6 나오려면 최고차항 계수가 3이라는 결론입니다. 되십니까? 그래서 세 번째 px도 찾아냈습니다. 됩니까? 얘들이 전부 다 가능한 px들 맞아? 저 조건 만족하는? 이해하지? 그럼 내가 지금 첫 번째 케이스 풀었으니까 이 짓거리를 몇 번만 더 하면 돼? 한 번만 더 하시면 됩니다. 그지? 한 번만 더 하시면 돼. 똑같은 짓거리. 되나요? 왜? 나도 풀기 싫어 이런 거. 근데 나오는데 어떡해? 답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두 번째 케이스. 무슨 케이스야? P2가 0 나오는 케이스. 똑같은 짓을 한 번만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0, P3에 대해서 케이스 분류해서 풀 건데 여전히 0, 0, 0, 6, 6, 0, 6, 6이다 라고 나눠서 풀 거야? 괜찮냐? 아까랑 마찬가지로 예전에 0, 0, 0 세 개의 값이 나오면 얘는 볼 필요가 없는 케이스 맞지? 되십니까? 다음 요 케이스는 얘가 0이고 얘가 0이니까 여전히 px에 식을 세워줄 때 최고차항 계수에 x 곱하기 x-2다 라고 세워주시면 되겠죠? 맞아 아니야? 그럼 여전히 최고차항 계수는 얘 가지고 결정하면 되고 3 집어넣었을 때니까 3 곱하기 1 네모가 6 나오려면 여기 최고차항 계수가 2로 결정되는 것 같아? 맞아? 다음 얘 케이스도 px 라는 녀석이 현재 얘 0이고 얘 0이었으니까 최고차항 계수 곱하기 x-3, x-2를 인수로 갖겠네. x-2, x-3. 다음에 여전히 누구로 결정하면 돼? p0이 6이다 상수항 가지고 결정하면 되니까 얘는 2, 3은 이미 6이라서 여기가 1 되시는 거고요. 됩니까? 다음 마지막 케이스도 아까 얘랑 동일한 느낌이라서 비슷하게 식 세워주면 될 것 같아. px라는 녀석은 최고차항 계수에 x 곱하기 x-3 곱하기 나머지가 6으로 동일한 식이야. 그지? 그럼 여전히 얘 가지고 지금 최고차항 계수 결정하면 p2가 0이니까 2 집어넣으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 네모 더하기 6이 0 나오려면 네모 값이 여전히 3 나오네. 그지? 맞아 아니야? 그럼 여기서 조심 포인트 얘들아. 열심히 내가 추가로 px 3개를 찾았는데 가능한 px가 몇 가지인 거야 지금? 가능한 px 몇 가지인 거야 총? 몇 가지? 아니 다 통틀어서 6개가 나왔어? 6개 확실해? 5개야? 왜? 얘랑 똑같은 놈이잖아요. 그래서 매우 주의하실 사항입니다. 지금 중복이 발생했어. 이 마지막 케이스랑 요 마지막 케이스는 같은 케이스입니다. 그지? 왜 같은 케이스가 나왔냐면 P0, P3이 P0, P3이 6이다 라는 똑같은 식에서 지금 얻어낸 식이거든? 그지? 그래서 우연히 똑같은 케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똑같은 케이스는 세주시면 안 돼. 그지? 중복 카운트는 안 되겠죠? 뭔 소리인지 알겠냐? 즉 PX로 가능한 식이 현재 몇 개 나온 거야? 5개가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편의상 설명을 위해서 얘를 P1, 얘를 P2, 얘를 P3
3, 얘를 P4, 마지막에 중복으로 나온 걸 P5라고 해보겠습니다. 괜찮나?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지금 가능한 모든 다항식 PX의 합을 QX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QX가 의미하는 건 P1 더하기 P2 더하기 P3 더하기 P4 더하기 P5가 되시겠습니다. 그지? 그럼 얘를 PX를 열심히 PX들을 다 전개한 다음에 깔끔하게 정리해야 될까? 아니지.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게 뭐야? QX를 X-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줘 라고 했으니까 Q에 4값만 계산하면 되는 거 맞지? 되십니까? 그럼 Q의 4가 의미하는 건 각각의 모든 다항식 P1, P2, P3, P4, P5에다가 4를 집어넣은 값들을 더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 가냐? 그러니까 여기다 4 집어넣은 거, 여기다 4 집어넣은 거, 여기다 4 집어넣은 거, 여기다 4 집어넣은 거, 여기다 4 집어넣은 거를 다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십니까? 그럼 P1에 4값은 저기다 4 집어넣으면 되니까 4, 3, 12 맞아? 그지? 그 다음 P2에 4값은 하연아 얼마야?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 곱하기 1이 되니까 짜! 6이 되는 거 맞아? 그 다음 P3에 4값은 상은 얼마야? 여기 세 번째 거에다 4 집어넣으면 여기 4 집어넣으면 얼마야? 16 맞아? 바로바로 계산되죠? 그 다음 네 번째 거에 4 집어넣으면 얼마야? 집어넣어. 네 번째 거에 4 집어넣으면 얼마야? 네? 아니 여기 요거 4 집어넣었어 지금. 아니 2 곱하기 1이잖아요 2 맞아? 태준아 다섯 번째 거에다가 4 집어넣으면 얼마일까? 18 나와? 4, 3, 12에다가 6도 하니까 그래 이런 18이고요. 그럼 더해주시면 되겠죠 얘네들. 그지? 그럼 다 더하면 얼마야? 얘가 20 얘네들 더하면 28에다가 6도 하니까 34인가? 싹 다 더하면 54다 라고 나타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54페이지 185번은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아. 그지? 시키는 대로만 그냥 하시면 인수분해 공식대로 빈칸 채우기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려운 문제 아니지. 다음 186번 이거 할 줄 아는 문제 된 거 맞아 얘들아?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고 고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나머지 보실 때는 항상 기초 태도가 나머지가 발생하는 부분에 집중하자라고 했지. 그래 안 그래? 현재 그 문제에서 등장하고 있는 RX란 나머지를 최고차항 계수의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5다 라고 이렇게 바로 세팅을 해주셔야 돼. 그지? 마치 그 어른 나머지가 새끼 나머지를 낳는 느낌이야. 나머지를 나누는 느낌이었습니다. 맞아 아니야? 바로 식 세웠지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187번에 제가 해드렸던 얘기가 나머지를 제거하면 인수분해 나온다라는 이야기. 다시 나머지를 제거시키면 인수분해 구조가 나타난다라는 거고 나머지를 그냥 왼쪽으로 이항하면 항등식에서 걔가 제거가 되면서 인수분해 구조가 항상 나타나더라라는 거고 188번도 마찬가지인 이야기 맞지? 그래 안 그래? 문제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x 8제곱이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눴을 때 몫을 q x라고 했으니까 니들이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이거 나머지 바로 세팅할 수 있는 문제 맞지? 그래 안 그래?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8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세팅했을 때 이 나머지를 이쪽으로 제거시켜주면은 합차공식 인수분해가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차공식 연쇄 인수분해가 되는 구조 맞지? 그래서 qx를 직접 때릴 수 있는 상황이야. 맞아 아니야? 그렇게 잘 풀었죠? 아이들아? 한 명이 다급하게 막 고치는 것 같은데 얘 넘기면 x 8제곱 마이너스 2의 8제곱분의 1이야? 이렇게 나타나냐 하연아? 그지? 그럼 요 녀석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잖아요. 합차 공식을 여러 번 때리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다시 고쳐봐. 알겠습니까? 오답하식은 제가 따로 숙제로 드릴 테니까. 그다음에 이제 189번에서 제가 열심히 말씀드린 게 이 xn제곱 마이너스 1 인수분해 이거 상식적으로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렸어? 그치? 얘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고? x 마이너스 1에 xn마 1제곱 n마 2제곱 차수별로 쭈루룩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거 상식적으로 알고 써먹어야 되고 뒤에 이제 스텝 3에서 요거 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좀 디자인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199번 같은 거 보실 때 이런 인수분해가 좀 쓰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x의 50제곱 마이너스 1을 누구로 나누는 거야? x 마이너스 1에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은 안 알려주는데 나머지를 r x라고 했을 때 얘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 맞지? 그래 안 그래? 즉 완전 제곱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건데 이 문제를 지금 오리지널 고1 수학 버전으로 좀 풀어보겠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x자리에 1은 강하게 집어넣고 싶잖아. 그지? 그래서 x에다 1 집어넣었을 때 얘도 0이고 얘도 0이기 때문에 현재 rx라는 녀석이 x-1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즉 rx라는 녀석을 일단 최고차항 계수 곱하기 x-1이다 라고 이렇게 일단 세팅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r1이 0이니까.
그지? 그럼 그거 가지고 식을 다시 써보면 요 녀석이 현재 최고치 한계수의 x-1 요런 구조니까 항등식에서 공통인수로 들어있는 x-1, x-1을 제거시키는 구조 나오는 이유는 요 녀석이 현재 누구로 인수분해 되니까 x-1로 한번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지? 그럼 남아있는 식이 현재 상식적인 인수분해에 의해서 x의 40 9제곱 더하기 x의 48제곱 더하기 쭈루룩 가서 x의 제곱 더하기 1까지 이렇게 펼쳐지는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맞아? 그럼 현재 요거 하나씩 제거를 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요 식이 의미하는 게 현재 x-1의 qx x-1의 q x에다가 더하기 최고치 한계수 a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 맞지? 맞아 아니야? 그럼 이 식에다가 x자리에 여전히 뭘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요거 미지의 식이 지워지는 거고 여기다 1부터 1이 총 몇 개 더해지는 거야? 50개 더해지는 거니까 a 값이 50이란 결론이야. 그지? 따라서 구하고 싶었던 rx란 자식이 50 x-1이다 라는 결론 되는 거 맞지? 자, 구하고 싶었던 건 여기다가 뭐 집어넣는 거야? 10 집어넣는 거니까 9 곱하기 50 하면 답은 450이다 라고 나타나는 거 같은데 얘들아 요거 내가 언급 드렸냐? 이거 이렇게 안 풀고 깔끔하게 푼 친구 있나 혹시? 응? 굳이 이 인수분해를 동원해야 되나 싶기도 해. 내가 뭐 말씀드렸어 얘들아? 완전 제곱식으로 나눈 나머지 다시 다항식에서 완전 제곱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어? 이거 우리가 고1 수학이 아니라 수학 2 버전으로 이해하면? 그 미분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었어. 접선의 방정식 얘들아 다시 이 식을 fx라는 다항함수식이라고 봤을 때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최초 주어졌던 이 나머지 rx가 의미하는 게 이 완전 제곱식을 0으로 만드는 x값 즉 x 이퀄 1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이해하자 그랬나? 그래 안 그래? 수투에서 배우는 기본 개념이다 라는 겁니다. 되나요? 즉 rx와 fx가 1에서 접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f1 값하고 f'의 1 값만 구해주면 rx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것 말면 그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잖아. 이해가? f1이 얼만데? 0이야. f'1이 얼만데? 쟤 미분 못해? 50x에 49제곱이야. 이 질 집어넣으면 얼마야? 50이야. 기울기가 50이고 1,0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이렇게 바로 쓰면 돼? 바로 쓰면 돼. 알겠습니까?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런 건 암산 됩니다. 친구들아. 바로 그냥 답 쓰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다만 이제 니들이 이거 상식적인 인수분해는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뒤에 있는 어려운 문제도 푸니까 요거까지도 오리지널 풀이도 언급 드리고 가는 겁니다. 알겠죠? 이걸 할 줄 아는 자만이 이런 방법을 써먹는 거라고 쇼컷을. 알았어? 여기에만 너무 매몰돼가지고 이것만 아시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알았어? 이해가지? 다 알아야 돼. 한숨 쉬지 마세요. 다음 이제 191번은 학원에서 보면서 넘어갔던 문제고 그 192번 잘 풀었어 너네? 지워도 되지? 192번 잘 풀었냐? x제곱 더하기 x를 t로 해서 하는 거야. 그렇지. 잘했는데 거기선 좀 기본 태도로 너희들이 좀 가져가야 되는 생각 같은 게 있어서 개념적인 내용 좀 정리하면서 넘어갈 거라 한번 보고 갈게 얘들아. 이거 못 푼 친구는 없었을 것 같아. 192번 다항식 x제곱 더하기 x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더하기 a의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2가 두 자연수 PQ에 대해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멘트는 두 자연수 P Q에 대해서 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멘트야. 이 문제에서 PQ에 대해서 이 녀석이 현재 어떻게 인수분해 되도록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P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Q로 인수분해 되도록 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 대놓고 지금 똑같은 녀석이 계속 출몰하고 있어? 그지? x제곱 플러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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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 그지? 그럼 당연히 얘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녀석은 t라고 니들이 치환하고 갔을 거야. 그지? 그럼 치환한식 써보면 t에 t-4 더하기 at 더하기 10 2가 현재 t 더하기 p t 플러스 p로 인수분해 되더라 라는 거 알고 있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를 열심히 내가 전개를 해봤더니 t의 제곱 더하기 a-4의 t 더하기 10 2라는 2차식 구조고 얘가 결론적으로 t 더하기 p 곱하기 t 더하기 q로 인수분해 되더라 라는 이야기거든? 그럼 지금 결국 p와 q가 현재 자연수가 나왔기 때문에 요 녀석의 상수항 12가 의미하는 건 p를 q를 곱한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서 무슨 사실 얻을 수 있어? pq가 12에 무슨 수? 인수. 약 소인수. 약수. 용어가 막 헷갈리네요. 응? 약수가 이제 숫자에서 인수를 약수라고 부르지.
그지? 그러니까 문자 버전에서는 보통 인수라고 부르는 건 숫자에서 약수라고 불러. 여튼 12의 약수니까 가능한 케이스가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 이거 3개밖에 안 되는 거 맞지?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맞아 아니야? 그럼 이때 만들어질 수 있는 2차 한계수는 얘네 둘의 뭐야? 합이잖아. 둘이 더해주면 얘가 될 수 있는 건 13이거나 8이거나 7이거나 셋 중 하나지. a-4가 13, 8, 7이면 a값은 17 또는 12 또는 11이다. 이용해서 a값 결정하시면 열심히 다 더해주시는 문제고 답은 40 뭐 이렇게 나타났을 것 같아. 그지? 이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얘들아 요 구조 자체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가 디자인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 지금 구조를 다시 한번 좀 심도 깊게 얘들아 분석하고 갈게. 지금 요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자연수 조건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2차식 인수분해의 구조를 때리는 문제거든. 다시 결국 최종 보스는 2차식이야. 니들이 문제를 풀어보면 느끼겠지만 고1 수학에서 막 복잡한 다항식 인수분해 하는 거 배우지. 그래놓고 결국 마지막에 어려운 문제는 다 중학교 인수분해 2차식 인수분해로 나온단 말이야. 가장 기초적인 거. 알았어? 다만 그냥 2차식 인수분해에서 누가 지금 피처링으로 들어온 상황이냐면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자연수 혹은 정수 조건. 그래서 수학에서 기본적으로 니들이 요 인수분해뿐만 아니라 이 자연수 혹은 정수 조건이 들어오는 상황에선 기초 태도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게 직접 하나씩 해보는 마인드.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실수 조건 이런 거는 다 계산 가능한 값들이 나와가지고 깔끔하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오히려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 이런 게 이제 제한적으로 날라오면은 아 짜증난다 1, 2, 3, 4 하나씩 해봐야겠구나 라는 그런 각오도 한 번쯤은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나? 언제나 약간 수열의 마인드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 보고 있으니까 알파, 베타가 양수인 자연수였다 라고 이렇게 가정한 상태에서 이 2차식 인수분해의 구조를 다시 한번 분석해보고 가겠습니다. 괜찮나? 뭔 소리냐면 x의 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에 x 더하기 알파 베타라는 녀석이 어떻게 인수분해돼? x 플러스 알파에 x 플러스 베타로 인수분해되지. 그래 안 그래? 알파 베타가 지금 자연수였다 라고 생각하면 여기 들어온 숫자가 알파 베타에 지금 곱이 들어오는 거고 여기 들어온 숫자가 알파 베타에 합이 들어오는 거 맞지? 맞습니까? 그럼 알파 베타에 곱이 지금 상수항에 들어왔다는 말은 여기 인수에 들어있는 알파와 베타 각각은 현재 상수항의 약수란 소리야. 상수항의 약수 맞지? 이해하냐? 그럼 얘네 둘이 약수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1차항을 다시 한번 구조를 때려주면 얘는 그 약수들의 합이 되겠죠. 이해하나 무슨 말이지? 다시 여기 들어있는 숫자가 이 숫자의 약수의 합 구조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 녀석의 약수들의 합 구조야. 알겠냐? 얘가 얘한테 영향을 끼치는 구조가 나타난다라는 걸 잘 이해를 하자고. 알겠습니까? 혹은 이제 내가 양의 정수로 지금 편의상식을 잡았으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로 표현되고 여기가 그대로 플러스로 되어 있으면 여기 둘 다 마이너스 붙는 상황도 펼쳐질 수 있겠죠. 맞아? 똑같은 인수분해니까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 보통 이제 사람 헷갈리게 하는 건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일 때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쓰면 x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x 마이너스 알파 베타다 라고 이렇게 써져 있으면 x 플러스 알파의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된다 라는 걸 모르는 친구는 없을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굳이 내가 알파 베타를 양수로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한 건 얘들아 여전히 여기 들어오는 숫자가 두 자연수의 곱 구조가 나타났는데 이번에 상수항이 음의 정수가 된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거든. 상수항이 음의 정수 이해하냐? 그럼 상수항이 음의 정수가 됐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뭔가 교차로 부호가 바뀌는 상황이 날라올 텐데 여전히 여기 들어있는 약수 알파 베타는 똑같이 상수항의 약수 되실 거라고. 얘네 둘이 의미하는 건 상수항의 약수야. 되십니까? 그럼 가운데 있는 1차 한계수는 이번엔 걔네 둘에 뭐가 들어오는 구조야 얘들아? 그 약수들의 합이 아니라 차가 들어오는 구조 맞냐? 그래요 안 그래요? 즉 여기 있는 1차 한계수가 의미하는 거는 이 상수항에 차가 들어오시면 상수항의 약수의 차가 들어오시면서 얘네 둘도 모정에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 구조 자체를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자 라는 거야. 알겠나요? 다시 1차 한계수가 상수항으로부터 영향을 끼치고 저 1차항 계수가 의미하는 게 상수항의 약수들의 합 또는 차다라는 거야. 다시 2차식의 1차항 계수가 당연한 생각인데 상수항의 약수 다시 상수항의 약수들의 합 또는 차로 디자인되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나?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데 애들이 문제 풀이에서 이런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제 막 산발적으로 그냥 이거저거 하다가 막 문제가 답 나오고 아 됐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야. 알겠나? 그럼 항상 기본이 되는 건 2차식이고 요 2차식 내용에서부터 이제 얘를 n차식으로 확장을 할 거거든. 항상 가장 기초는 2차식이야. 거기에서부터 인수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n차 다항식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이 n차식으로 확장했을 때 얘들아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태도를 말씀드리면 인수분해라는 과정은 원초적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면 전개의 역 과정입니다. 다시 전개를 거꾸로 하는 게 인수분해야. 별게 아니라 지원아, 그지? 맞아? 그래서 내가 좀 인수분해를 직접 하기 힘들다, 즉 수틀린다 싶으면 항상 직접 전개식을 세팅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 뭔 소리냐면 인수분해를 직접 내가 쭈르륵 펼쳐있는 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인수분해가 대충 됐겠지 라고 이 식을 직접 추정하고 세팅한 상태에서 얘를 직접 전개해서 얘랑 똑같다 라는 항등식 푸는 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인수분해 문제는. 알겠나? 직접 원칙대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즉 직접 전개식을 내가 세팅했을 때 걔가 만약에 n차 다항식이었고 n개의 인수를 갖는 x 플러스 a1, x 플러스 a2, x 플러스 a3 이런 식으로 가서 더하기 점점점 x 플러스 a n까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n차식 구조였다라고 했을 때 여전히 지금 무슨 조건 보고 있냐면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 보고 있어. 얘들아 여기 등장하는 모든 a1, a2, a3, a1까지가 다 정수였다라고 하면 얘가 전개된 다항식에서 얘들아 문제에서 상수항이 의미하는 건 당연히 얘네들을 곱한 식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즉 a1, a2, a3 땡땡땡 an까지의 곱이 될 거야. 얘들 다 곱한 거. 그럼 당연히 여기 A1, A2, A3 여기 인수 각각에 들어있는 이 상수, 이 상수, 이 상수, 이 상수들이 의미하는 건 결론적으로 이 상수항의 약수들이 되겠죠. 똑같이. 상수항의 약수들 되시겠습니다. 각각에 들어있는 숫자들이. 맞아 아니야? 즉 전개된 식을 알고 있으면 그 상수항의 약수들을 적당히 찢어가지고 이 상수항의 강제로 내가 전개식을 세팅하는 식으로 배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나? 그랬을 때 추가로 물어볼 수 있는 건 얘들아 얘를 전개하면 최고차 항계수는 무조건 1일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세팅을 해놨으니까. 그럼 만약에 n-1차 항계수를 물어봤다라고 하자. 최고차 항 그 바로 다음 항? 그럼 n-1차 항계수는 우리가 어떻게 쓰면 돼? a1부터 an까지 싹 다. 더해주면 돼? 그건 알고 있나? n-1차 항계수는 어떻게 튀어나와? x가 n-1개 튀어나오고 그 중에 하나만 상수를 뽑아서 나오면 되지. 여전히 전개는 뽑기의 느낌이야. 이해가 가니? n개 중에서 하나만 상수가 튀어나오는 구조라고. 되나? 그런 구조가 총 n개 만들어지니까 n-1차 항계수는 항상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an까지의 합으로 주어지겠죠. 항상. 이거 구조 파악되나? 즉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합이니까 누구의 합인 거야? 상수항의 약수들의 합의 구조가 나타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n-1차 항계수가. 되나요? 이 구조가 결국 누구랑 똑같냐면 이 2차식에서부터 똑같아. 상수항의 약수들의 합이 1차 항계수가 들어온 이유고 얘는 지금 n차식으로 확장했으니까 n-1차랑 상수항의 관계를 봤지만 2차식을 전개하면은 n-1차가 1차밖에 없잖아. 그지? 항이 그냥 상수항이랑 n-1차 항 이거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확장시키면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항상 가장 어려운 문제는 요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에서 디자인이 되니까 지금 다시 한번 정리 드리는 거야. 알았죠? 스텝 3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61페이지 P입니다. (212번) 문제를 볼 건데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 근데 얘가 좀 더 확장돼서 비슷한 논리로 어려운 문제가 디자인될 수 있으니까 그걸 짚고 넘어가자고. 알겠냐? x에 대한 다항식 x의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3이야. x의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3인데 니들이 이것만 봐도 알겠지만 a, b가 미지의 상수니까 직접 인수분해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그래서 직접 인수분해가 불가능할 땐 항상 직접 내가 전개식을 강제로 세팅해서 걔를 전개하면 얘가 나온다 라는 식으로 거꾸로 문제를 풀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당연한 생각 맞지? 그럼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 될 것인가를 째려야 되는데 1차 항계수가 1이고 상수항이 정수인 3개의 1차식으로 인수분해된다 라고 알려줬지. 그래 안 그래? 그럼 1차 항이 1이다 라고 했으니까 전개식 직접 세팅할 거야. 3개의 식으로 인수분해 될 텐데 x가 무조건 앞에 1차 항으로 올 거고 여기 있는 상수가 누군지 여기 있는 상수가 누군지 여기 있는 상수가 누군지 째리는 문제 되시겠습니다. 됩니까? 다행히도 이 문제에선 얘네 셋이 곱한 값이 얼마인 거 알고 있는 거야? 3인 걸 알고 있는 거잖아. 이해가 갑니까? 그럼 개수가 모두 정수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 안에 들어오는 숫자가 싹 다 정수들 맞지?
되나 안 되나? 그럼 정수 3개 곱해서 3이 되는 구조를 바라보시면 사실 몇 가지 안 나오는 것 같아. 맞습니까? 여기 들어오는 숫자들이 전부 다 3의 약수들 되시겠죠? 물론 이제 정수 조건이니까 마이너스까지 좀 고려해서 케이스를 나눠줘야 돼. 맞아 아니야? 그럼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1 곱하기 3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가 껴있었다라고 하면 2개 껴있을 수 있지. 플러스 3 나와야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었거나 아니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었거나 요거 세 개 말고 있나 없나?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거 세 개 말고는 없지?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총 3가지의 다항식이 나왔어. x 플러스 1,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이니까 요 녀석의 제곱이지. 그 다음 x 플러스 3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x 마이너스 1이 2개 나왔으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플러스 3이고 세 번째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요렇게 3가지 되시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인수분해될 수 있는 케이스는. 그럼 여기서 우와 신난다 얘를 이제 우당탕탕탕탕 전개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구하고 싶은 거 잘 봐 얘들아. 항상 구하고 싶은 거 잘 봐야 돼. 구하고 싶은 거 항상 구하고 싶은 거 잘 봐야 돼. 이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거 뭐야 태준아? 최대값 누구의? A 플러스 B입니다. A 플러스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줘 라고 했기 때문에 A 플러스 B는 뭐야 결국? 이 문제에서? 개수의 합구조 맞아?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다항식을 여전히 fx다 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A 플러스 B는 여전히 fx의 x자리에 뭐 집어넣어야 튀어나와? 1 집어넣으면 튀어나오고 그럼 1 집어넣는다고 깔끔하게 A 플러스 B가 되는 게 아니라 1 집어넣으면 좀 불필요한 불순물이 섞여 들어오지. 그래 안 그래? 플러스 4가 강제로 들어오니까 빼기 4의 값을 구하는 문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십니까? 즉 내가 지금 각각 주어져 있는 케이스로 알아낸 이 세 개의 fx에 대해서 1 집어넣으세요 라는 문제가 되시는 거고 얘네 둘은 지금 x-1을 애초에 인수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f1이 그냥 얼마야? 0이야. 그지? 신나게 a, b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 문제다 라는 겁니다. 알았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냐? f1은 첫 번째 케이스는 4 곱하기 4니까 10 6 나오는 거 맞아? 그지?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요거 세 개의 값에다 뭐 뺀 거? 4를 뺀 거니까 12 또는 마이너스 4 또는 마이너스 4 세 개의 값이 나오는 거 같아. 그지? 그럼 그냥 최대값은 12, 최소값은 마이너스 4다 라고 째려주시면 되겠죠. 둘이 더해주면 8이다 라고 나타나는 것 같고요. 이해가 가나?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풀어드렸던 문제들은 집에서 꼭 다시 한번 본인 손으로 풀어보시되 지금 211번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 아마 니들이 풀어와라 라고 하면 다 풀었을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얘들아 생각해봐. 항상 문제를 풀 때 얘가 좀 더 어려운 버전으로 디자인돼서 나올 수는 없을까? 라는 걸 한 번쯤 생각해봐야 돼. 봐봐. 얘는 쉬웠던 이유가 뭐야? 여기가 3이었기 때문이야. 소수였기 때문입니다. 그지? 그럼 여기에 합성수가 나오면 이제 피곤해지기 시작하겠죠. 그래 안 그래? 저기에 12 이런 거 들어왔다고 라고 생각해봐. 얼마나 끔찍해? 케이스가 졸라 많이 나눠지는 피지컬 문제가 다시 한번 등장할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았어요? 이해가 가지? 그러더라도 진행된 논리 구조는 이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에서 나올 수 있는 요 디자인 구조를 벗어나지 않으니까 구조적으로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알았어요? 넘어가도 돼? 잠깐 요 내용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서 다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시 숙제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갈게 얘들아. 이거 지워도 되지? 아까 이 문제 푼 건.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갈 건데 이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거까지 얘기 마무리하고 가면 특히나 이제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 나왔을 때 특히 어떤 두 개의 식이 인수분해된 구조에서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인수분해된 구조를 얻었을 때 만약에 이렇게 곱해진 값이 소수 1 조건을 구해라 라고 하면 소수가 뭔지 알지? 이 식이 소수 1 조건을 구해라 라고 하면 얘는 둘 중 하나가 얼마란 소리야? 1이란 소리지. 즉 요 두 인수 중 하나가 물론 1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1일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 이제 정수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면 음수까지 고려할 가능성이 생기니까. 이해가냐? 다시 일단 두 인수 중 하나의 절대값이 1 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어렵지 않게 니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요거는 중3 때도 비슷한 문제로 디자인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잘 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는 일단 스텝 3 지금 보고 있었으니까 아까 한 문제만 더 보고 갈게. 219번 219번 문제 63페이지 얘들아. 문제에서 라지 n이란 자식이 x의 4제곱 마이너스 25의 x의 제곱 마이너스 50x 마이너스 25에 대해서 지금 절대값의 n이 소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x의 개수를 p, 소수인 절대값 n의 최대값을 q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도 살짝 케이스 노가다가 좀 극심한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제가 기초 접근만 알려드리고 니들이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문제 푸는 거는 집에 가서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최초 n이란 녀석의 절대값이 소수니까 이 녀석을 인수분해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은 들어? 그지? 그럼 얘가 지금 4차식이니까 인수분해 할 때 무슨 생각부터 해야 돼? 얘들아? 그게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겁니다. 미쳐버리겠네 진짜. 내가 인수분해는 몇 단계에 이어서 5단계에 걸쳐서 하는 거고 그게 우선순위가 있다 그랬지. 저게 네. 아는데 말을 안 해. 뭔데? 얘기해. 괜찮아? X에다가 1을 1이나 마이를 넣어봐요. 그게 조립제법이잖아 아저씨. 조립제법은 몇 단계야? 5단계야. 제일 나중에 시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위에 방법이 싹 다 먹히지 않았을 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거 실제로 너희들이 인수분해 해보면 조립제법 안 돼. 1차 인수 없거든 얘? 2차식 곱하기 2차식으로밖에 인수분해 안 되는 형태야. 근데 이거를 허공에다가 막 1 집어넣고 1이 안 되네? 마이너스 1도 안 되네? 5도 안 되네? 마이너스 5도 안 되네? 25 집어넣어야 되나? 막 이지랄 하다가 이제 시간이 다 간다고. 알겠어?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야 돼. 얘는 4차식이기 이전에 항이 몇 개냐 얘들아? 항이 4개니까 이거 바라볼 수 있겠어? 그럴 것 같아. 바라봐야 돼. 중학교 인수분해입니다. 4차식이 아니라. 알것 같아요. 알 것 같지? X 4제곱. 그렇지. x 4제곱에 이거 마이너스 25로 묶어주면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라는 완전 제곱식이 오른쪽에 3개가 붙어있냐? 항이 4개니까 셋 하나 쪼개서 볼 생각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냥 저거 합체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니까요. 얘는 뭐 조립제법 이런 게 아니다 라는 소리야. 알겠어? 그래서 의외로 이런 거에 막히니까 항상 우선순위대로 생각해. 알겠습니까? 그럼 얘가 지금 무슨 구조야? x의 4제곱 마이너스 무언가의 제곱 구조지. 뒤에 곱해져 있는 게. 누구의 제곱이야? 5의 x 플러스 1이라는 식의 제곱이야? 그지?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의 구조 만들어지면서 그냥 바로 곱셈 공식 인수분해가 쳐지는 느낌 맞지? 얘는 지금 x제곱에 하나는 더해주면 되니까 5x 더하기 1이고 5x 더하기 5지. 그 다음 x제곱에 하나는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다 라고 쓰시면 되고 이것만 봐도 지금 1차 인수 없겠죠? 인수분해 안 되니까. 이해가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조립제법 같은 거를 막 맨땅에 헤딩하면서 시도하다가 대가리 깨지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지금 2차식 곱하기 2차식 구조로 내가 인수분해하는데 성공했으면 요 녀석에다가 절대값 씌운 게 소수가 돼야 돼. 그지? 요 문제 조건을 요약하면. 그럼 얘가 소수가 될 조건이니까 얘 또는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케이스가 줄라 많이 나오는 거 느껴집니까? 얘를 1번식, 얘를 2번식이라고 했을 때 1번식이 1인 케이스, 1번식이 마이너스 1인 케이스, 2번식이 1인 케이스, 2번식이 마이너스 1인 케이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 상태에서 얘네가 풀마 1만 된다고 능사가 아니라 얘가 만약에 1이 됐으면 나머지 이 식의 값이 뭐가 나와야 돼? 소수 값이 나와야 돼. 그지? 합성수가 나오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얘는 1이 됐는데 얘는 막 12 이런 숫자가 나오면 안 될 거 아니야. 이해갑니까? 즉 구체적으로 1번식이 1이 되는 케이스를 풀어서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 풀어서 그 x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실제로 얘가 소수가 나온지 확인. 그 짓거리를 몇 번만 더 하면 돼? 3번만 더 하시면 되는 케이스 노가다가 극심한 문제 되시겠습니다. 알았어? 이후부터는 피지컬이야. 2차 방정식 4번 풀어야 돼. 4번 풀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니들이 아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왜요? 왜 절레절레죠? 여튼 얘는 숙제로 낼 테니까 집에서 풀어옵니다. 알았어요? 다음 숙제 페이지로 다시 갈게. 어디보다 말았냐? 아까 192번보다 말았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어요. 그 밑에 193번 같은 거 풀 때 주의사항 있습니다, 얘들아. 여전히 얘도 공통 부분 치환해서 처리하시면 편한 문제인데 항상 치환하면 마지막에 풀어줘야겠다라는 생각 하셔야 돼. 알았어? 그거 주의하지 못해서 틀리지 않길 바라고요. 다음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는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194번 제가 열심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x, 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걸 대처하는 요령 말씀드렸죠? 잘 풀 거라 믿어. 다음 195번 봤을 때 얘들아. 기억 보기는 그냥 기본 곱셈 공식으로 바로 생각해야 돼? 3항제곱식이야. 니은 보기 보고 내가 말씀드렸던 거 좀 기억나나 얘들아? 이거 상식적인 인수분해고 한 큐에 바로 인수분해 해야 되는 식 맞아? 내가 외우라고 했던 식이지? 필수 암기. 그래 안 그래? 문제에 주어져 있는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에다가 A, B, C가 더해져 있는 식이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A로 한 큐에 C, A
인수분해 되더라 라고 잘 봐야 될 것 같아. 내가 외우라고 했던 버전은 요 녀석이 이쪽으로 넘어간 버전이었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넘어간 버전 알고 있으면 걔를 기본기로 해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것 정도는 니들이 할 수 있잖아. 그지? 이 정도는 좀 필수로 외우고 가자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바로 썼지? 좋아요. 다음 196번 7번 어렵지 않아? 근데 디귿을 모르겠어. 아니 디귿은 그냥 원칙대로 하면 되는데? 내림차순 정리? 내림차순 정리. 그러니까 모든 걸 외워서 처리할 수는 없어 하연아. 기본 원칙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게 하기 귀찮으니까 자주 나오고 유명한 애들은 외워서 처리하는 거지. 알겠어? 이건 네가 차분차분히 계산해봐. 내가 해줘야 될까? 이런 공식은 없나요? 네. 물론 이제 만들려고 하면 순환식은 공식이라고 그냥 전개식을 해서 뭔가 예뻐 보이면 얘는 공식이야 라고 명명하면 공식인데 다 외울 수는 없잖아. 유명한 순환식은 졸라 많죠. 졸라 많아서 얘도 어딘가에서 한 가닥 하는 유명한 녀석이겠지만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얘는 원칙대로 하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잘 모르겠으면 원칙대로 해. 196, 197은 인수정리 문제들인데 어렵지 않은 것 같아. 그지? 풀어드릴 만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198번 잘 풀었나 너네? 198번이 안 되는 친구 없어? 없으면 언급만 하고 뭐라고? 나 돌겠네. px 곱하기 qx가 지금 x의 4제곱 마이너스 5x의 3제곱 플러스 9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인데 일단 얘를 인수분해 해야겠다는 생각은 했어? 상훈아? 인수분해는 했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에 제곱을 인수로 가질 거야. 두 번 인수분해 되면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됐을 겁니다. 인수분해를 일단 하고 출발해야겠지. 되나? 2 집어넣었을 때 일단 두 번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거는 그냥 계산이니까 넘어갈게. 알았어?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문제에서 px의 차수가 qx의 차수보다 크다라고 줬어. 다시 얘의 차수가 더 크다 했어. 근데 얘들 다 1차, 2차의 다항식이고 둘이 곱했을 때 지금 4차식이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지. 맞아? 그럼 곱해질 수 있는 케이스가 몇 차랑 몇 차밖에 없어. 얘가 더 커야 돼. 그치? 얘가 3차, 얘가 1차 이 케이스밖에 없지. 되십니까? 그럼 최고차 한계수까지도 줬기 때문에 요 2차 인수는 반드시 p의 인수가 될 수밖에 없어. 3차식의 인수. 그럼 나머지 요거 두 개의 겹치는 인수를 하나씩 나눠 갖는 것밖에 방법 없는 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요 문제는 지금 px가 x-2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결정이 돼버리고 qx도 x-2로 결정이 돼버린단 말이야. 제가 인수분해를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하셔야죠. 주목합니다. 이 문제는 그 이후의 느낌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구하고 싶은 거 잘 봐. px 결정한 이후에 qx의 제곱으로 나눈 이거로 나눈 나머지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여전히 완전 제곱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뭘 떠올려줘야 될까요? 깔끔하게 풀려면 2에서의 접선해요. 그치 x 이퀄 2에서의 접선을 구해주시면 편안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2에서의 접선을 결정하려면 지금 이 다항식 px의 접선 구할 거니까 p2 값이 얼마인지 p'의 2 값이 얼마인지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울기와 지난 한 점만 알면 접선 결정할 수 있냐? 그래 안 그래? 그럼 p2는 현재 0으로 결정된 상황이고 p'2는 이런 것도 기본기 잡혀있나요? x절편에서의 미분계수지? 그래 안 그래? 이거 손으로 살짝 가리고 2 집어넣으면 되는 거 맞냐? 그래 안 그래? 2, 2, 4 빼기 2 더하기 1이니까 얼마야? 3이란 결론. 맞아? 익숙하지? 그런 게 있었나요? x절편에서의 미분계수. fx가 x-알파를 인수로 갖고 있을 때 f'의 알파를 구하면 니들이 고배민법 쳐봐. 앞에 거 미분하면 1이지. 뒤에 거 미분하면 gx 그대로고 앞에 거 그대로 쓰면 x-알파 뒤에 거 미분하면 g'이잖아. 얘가 무조건 x-알파 인수로 가지니까 무조건 지워지면서 그냥 g알파 구조 나오면서 그냥 사실 손으로 가리고 나머지 식에 집어넣으면 미분계수야. 알았어? 수투할 때 그렇게 했잖아. 안 했니? 안 했던 거. 했어. 했는데 네가 까먹은 거야. 하여튼 뭐 그러니까 기울기가 3이고 2,0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주면 깔끔하게 구해지는 것 같아. 알렉스 그지? 3에 x-1이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완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완전 제곱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그냥 계산만 할 때는 얘들아 접선의 방정식 뭐? 네, 3x 마이너스 2래. 미안해요. 집중하고 있습니까? 일부러 집중하고 있는지 보려고 한번 함정을 넣습니다. 넘어갑니다. 199번 어렵지 않은 것 같아. 그지? 여전히 공통부분 치환해서 인수분해한다 라는 느낌인 것 같고요. 200번은 완전 제곱식을 인수로 가질 때의 상황이고 여전히 접선의 방정식 상황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조립제법 2번 해서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 가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지? 활용 문제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
넘어가도 되지 쭉쭉? 질문 네, 뭐 있습니까? 206번. 그거 볼 거야. 206번 보려고 했어. 206번은 요게 심심찮게 한 번씩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좀 유명한 문제니까 그냥 바로바로 나중에 만났을 때는 풀어주셔야 되는 문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그림을 잘 그려야 돼. 정팔면체 모양이 있는데 각각의 꼭지점에다가 자연수를 쓰는 거거든. 다시 각각의 꼭지점에 자연수를 써서 문제는 이해했지? 그 세 개의 자연수를 곱한 거를 한 면에 적는 겁니다. 그지? 그 면에 적혀있는 숫자들의 합이 165다 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럼 그거를 식으로 열심히 쓸 건데 봐봐. 얘가 식으로 좀 구조적으로 보기 위해서 맨 위에 꼭지점에 있는 숫자를 내가 자연수 x라고 놓게. 아래쪽에 있는 꼭지점에 있는 숫자를 자연수 y라고 두겠습니다. 그다음 빙그르르 옆면에 놓여있는 숫자들을 a, b, c, d라고 놓게. 그래도 돼? 그래도 되냐? 그럼 지금 이 면에 적혀있는 숫자는 얘랑 얘를 곱하는 소리니까 x 곱하기 a 곱하기 b 되는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런 식으로 이 윗면 쪽에 적혀있는 숫자들을 니들이 싹 다 더했다 라고 생각하면 전부 다 공통인수 x를 갖겠지. 맞아? 공통인수 x를 가지시면서 이 면에 적혀있는 숫자는 a, b 곱했을 거고 이 면에 숫자 있는 숫자는 b, c 곱했을 테니까 x 곱하기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더하기 d, a 이런 구조 나타나겠지. 다시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a, c, d 더하기 d, a 이런 구조 나타나고 되십니까? 근데 그게 아래쪽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지? 요 아래쪽 파트도 y 곱하기 ab, bc, cd, da 이런 구조라고. y 곱하기 ab, bc, cd, da 이런 구조 나타나는 거 맞지? 됩니까? 그럼 모든 면의 수의 합까지 구하는 거니까 얘네들이 더해주고 싶은 작업 아니야. 그럼 자동으로 얘가 공통인수로 들어있는 느낌이야? 맞지? 그럼 쟤 묶어내면 x 플러스 y가 남을 거고요. 남아있는 식이 ab 더하기 bc 더하기 cd 더하기 da 얘로 묶었던 거야. 그지? 그럼 항이 4개니까 여전히 둘 끊어보고 싶어? 그래 안 그래? 얘네 둘은 b로 공통인수 a 플러스 c고요. 얘는 d로 공통인수 a 플러스 c 나오는 것 같아. 그지? 그럼 인수분해 깔끔하게 되는 거 느껴지냐? 느껴지지? 결론적으로 얘가 x 플러스 y 곱하기 a 플러스 c로 묶었을 때 b 플러스 d가 남더라 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럼 이 세 개의 항으로 인수분해 되는데 성공을 했는데 그 값이 내가 얼마인 거 알고 있어? 165인 거 알고 있어. 다 더한 거. 그지? 그럼 얘를 소인수분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얘가 얼마냐? 5, 11, 5, 11, 아니 3, 어? 3, 5, 3, 5, 3, 15, 30. 5, 35, 3 곱하기 11이잖아. 3 곱하기 5 곱하기 11 아니야? 그지? 맞아 아니야? 근데 생각했을 때 x, y, z, x, y, a, b, c, d는 싹 다 무슨 수야? 자연수지. 그럼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는 최소 몇 이상의 자연수야? 2 이상의 자연수야. 얘도 2 이상, 얘도 2 이상, 얘도 2 이상. 각각이 2 이상의 자연수 되시겠습니다. 이해하나? 그럼 2 이상의 자연수를 이렇게 곱으로 찢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각각이 3, 5, 11인 경우밖에 없지. 맞습니까? 결국 구하고 싶은 거는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거는 x, a, b, c, d를 싹 다 더해주세요 라는 거니까 얘네 셋이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답이지. 맞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니들이 익숙해지면 내신할 때쯤 되면 이 문제, 이 정팔면체의 숫자 쓰는 문제 그냥 얘 소인수분해 해서 다 더하면 답이야 하고 바로 찍고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제 소인수분해해서 다 더하면 답이다 라는 겁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물론 모든 문제를 그렇게 외워서 처리할 수는 없으니까 니들이 이 인수분해 깔끔하게 되는 구조는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알겠나요? 되나 안 되나? 여전히 문자가 여러 개인식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이 있는데 그 앞장에 있는 201번에서 네. x 6제곱 마이너스 y 6제곱 소인수분해 때문에 그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걸 뒤져서 확인했는데 네이버? 공식을 모르겠어요. 네이버요? 그 x 6제곱 마이너스 y 6제곱 공식을 모르겠어요. 그건 공식이 없어. 그건 공식이 없지. 6제곱 빼기 6제곱은 따로 없지. 원래 공식을 응용해서 써야죠. 아니, 그 문제는 보고 넘어갈게. 나 미치겠네. 19의 6제곱 빼기 11의 6제곱. 그 다음에 19의 4제곱, 19의 제곱 곱하기 11의 제곱 더하기 11의 4제곱 이렇게 돼 있어? 착한 아이처럼 19, 11을 x, y라고 잡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부 다 무슨 제곱이야? 짝수 제곱이지. 나 같으면 이렇게 합겠다. 19의 제곱을 x라고 할게. 11의 제곱을 y라고 할게. 그래도 돼?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 19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 위에는 x의 세제곱 빼기 y의 세제곱. 응? 이제 공식이 보이시나요? 네. 세제곱 빼기 세제곱 인수분해 어떻게 하는지는 아시나? 네. 이씨. 아시죠? 네. x 빼기 y야. 맞아? 네. 그럼 x 빼기 y가 의미하는 건 19의 제곱 빼기 11의 제곱입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풀어줘야 되나 싶네? 그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207번 얘들아. 이번 7번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 봐봐 얘들아. 봐봐 그러니까 들어봐. 너네가 이거를 곱셈 공식이다 라고 하고 외우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걸 외우고 나서 이거를 다시 외워야 돼? 아니지. 이 기본 구조를 알고 있으면 여기에 상수배가 되거나 뭐 부호를 바꾸거나 이런 거는 여기서 이제 응용을 가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내가 외우라고 했던 식이 뭐였어 얘들아? 기억하니 그 리듬 타는 거? 응? A, B, M아 B, B, C, B마 C, C, A, C마 A. 이거 외운 친구 있나? 깔끔하게 뭘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거 기억해 혹시? 마이너스 M아 B, B마 C, C마 A. 이거 암기 추천이었어. 얘는 필수 암기는 아니었지만 다른 모습으로도 등장해. A제곱 B마 C 그걸로도 등장했습니다. 그지? 그럼 봐봐. 선생님 얘는 애플비인데요? 거짓말 하셨습니까? 넘어갈게. 마이너스 AB에 애플비 BC B풀C CA C마 A가 0이다 라고 주어진 건데 얘들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익숙한 형태로 등장하는 게 CA C마 A 얘만 그렇지. 얘네들 뭔가 지금 바뀌어있는 형태야? 이거 좀 익숙하면 바로 보일 텐데 지금 내가 설명을 해서 마이너스 B를 B'이라고 바꿔 써볼게. 그래도 돼? 뭔가 마이너스가 껴있잖아.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 A, B, 프라임, M아 B 이렇게 돼? 다음 마이너스 B 프라임 C,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C 더하기 CA, C마 A 이렇게 있었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집어넣었다 라고 생각하면 얘가 더하기 BC, B마 C 이런 구조 예쁘게 맞춰줘? 괜찮나?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쭈르륵 썼지만 사실 보이는 친구들은 보자마자 이거 인수분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에 M아 B, B마 C, C마 A 로 인수분해 되는데 내가 설명을 위해 B'을 지금 마이너스 B를 대신해서 썼기 때문에 얘가 의미하는 건 마이너스에 요거 대신에 다시 마이너스 붙여주면 A 플러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그 다음 C 마이너스 A가 0이다 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럼 A, B, C가 삼각형의 세변 길이니까 얘네들까지는 절대 0이 될 수 없어서 C와 A가 같다는 결론이에요. 됩니까?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아는 게 많으면 이제 보이는 게 많다라는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아주 좋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야. 아는 만큼 보인다. 보통 이제 잘 모르는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야? 너무 노가다가 심해요. 계산이 복잡해요. 그 말 제일 많이 합니다. 잘 모르는 애들이. 계산 하나도 안 복잡한데? 한 두 줄이면 나오는데? 졸라 복잡한데요? 네가 복잡하게 풀어서 그래요. 시키는 대로 공부해. 알았어? 다음 이제 59페이지에 볼만한 문제가 210번 하나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답을 못 낸 친구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여기서 챙겨가셔야 되는 내용은 얘들아 문자로 조립제법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내가 말씀드렸지? 조립제법 얘기 드릴 때 항상 숫자로만 하는 게 아니야. 문자 계수로 들어온 고차식은 문자로 조립제법 할 수도 있어. 일단 문제에서 등장하는 상황은 정사각형이 이렇게 정육면체가 X자리가 있는데 그래서 구멍을 3개를 뚫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세로 사각기둥 모양의 구멍으로 이렇게 뚫고 이렇게 뚫고 이렇게 뚫는 거잖아. 그치? 구체적으로 그림 그리진 않을게. 내가 막 예술가는 아니니까. 알았어? 그럼 니들이 이 녀석의 부피를 때릴 때 X의 세제곱에서 이 기둥 모양의 부피 3개를 빼주시면 되겠죠. 맞아 아니야? 내가 지금 한 밑면이 Y의 제곱이니까 Y제곱 곱하기 X라는 부피를 3개를 총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지? 그럼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게 뭐야? 여기 가운데 놓여있는 이 공허한 부분. 그지? 맞아? 3개의 기둥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 맞습니까? 현재 부피로 따지면 얘가 Y의 세제곱이 될 거야.
그럼 얘는 사실 한 번만 빼줘야 되잖아. 그지? 근데 내가 이렇게 몇 번 뺐어? 3번을 뺐기 때문에 나머지 2번은 어떻게 해줘야 돼? 다시 채워줘야 돼. 더하기 2배 y에 세제곱 해줘야 되는 거 맞지? 되십니까? 그럼 니들이 이걸 봤을 때 이 식을 이제 한 변 길이 얻어내려면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문제를 봤을 때 얘들아 얘가 지금 x에 대한 3차식 구조 맞지? 그래 안 그래? 즉 얘가 x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y제곱이 개수로 들어있고 더하기 상수항이 2y의 세제곱인 x에 대한 3차식이다 라고 이해했을 때 여전히 3차식은 특수한 인수분해가 안 먹히니까 조립제법에서 인수분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x 자리에 뭘 집어넣을 수 있다고? 문자를 집어넣을 수 있다고. 이해합니까? 즉 x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딱 0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 이 문제는 y 집어넣었을 때 딱 0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해합니까? 그럼 개수만 써. 1, 0, 마이너스 3y제곱 2y의 세제곱. 조립제법을 누구로 할 수도 있다고? 안 돼! 문자 y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나? 그럼 1, y, y제곱 마이너스 2y제곱 마이너스 2y 세제곱해서 0으로 떨어지는 상황 맞지? 되십니까? 그래서 인수분해 하시면 이제 나머지는 2차식이니까 바로 인수분해 되는 형태 나오면서 답 1번인 거 체크하지 못한 친구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 돼? 넘어가도 되는 상황 맞지? 자, 여기까지 숙제 다 체크했는데 혹시 더 질문할 게 남아있는 친구 있나? 없쥬? 없지.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인수분해 스텝 3를 내가 마음 같아서는 끝까지 다 내고 싶은데 64페이지에 제가 좀 설명드릴 내용이 좀 남아있거든요. 시간 강상 못했으니까 63쪽 정도까지만 해결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중간에 저랑 본 문제도 한 2문제가량 있으니까 해올 수 있을 것 같아. 알았어. 대신 오늘 수학통이 숙제로 나갈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숙제 먼저 체크하고 수업 정리한 다음에 피드백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일단 고쟁이는 어디까지야? 63페이지까지 마무리 해오시고 오늘부터 수학통 숙제로 나갈 겁니다. 알았죠? 난 첫날이고 그 교재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좀 라이트하게 되겠습니다. 어디야? 20 요거 한 페이지에 많이 없거든 문제가 애초에. 얘들아 책 한번 펼쳐보면 체크로 처음 봤으니까 한번 펼쳐봐. 첫 페이지에 이제 개념 노트라고 나와있지. 거기는 이미 다 아는 내용일 거라서 한 번쯤 그냥 다시 한번 살펴보는 용도로 보시고 볼 필요는 없어. 다음 이제 문제는 메인이 문제인데 처음에 이제 핵심 유형이다 라고 해서 쉬운 문제들이 쭈르륵 나오고요. 다음 쭉 이제 넘기면은 한 12페이지 정도부터 발전 유형이다 라고 해서 나오는데 발전 유형이라고 해봤자 어차피 고쟁이 스텝 2 정도만 해결이 잘 되면은 어렵지 않게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 알았어? 오늘은 첫날이고 하니까 15페이지에 있는 24번 정도까지 내겠습니다. 그래도 되지? 통은 15페이지까지 문제 풀어서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 제가 빠른 정답 드렸죠? 답 체크 기본이야. 알겠습니까? 해서 모르는 것만 체크해서 가지고 옵시다. 잠깐 정리하고 테스트 보고 끝낼게요. 오늘은 뭐가 나오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다 말씀드렸어요.